연사들이 쭉 있는데 화장실에 갔어요. 여러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뒷담화를 하는 거죠. 자기 잘난 척 하려고 왔네. 세상에 처음 듣는 욕을 막 하고 희망고문 하는 거.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 친구들은 좀 아닐 수 있지만 학생들 처음에 코딩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AI로 가요. 왜? 코딩 너무 어려우니까 AI 왔다가 어디로 가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갑니다. 그거 어렵단 말이에요. 데이터 자격증으로 가는 거죠. 이 한국에 있는 우리 같은 굉장히 평범한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멘토를 해주시고 거의 1대1 상담만 1000명 가까이 해주셨다고 들었고 밖에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선한 분으로 이 업계에서 엄청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네, 찾아보면 거의 기사도 거의 없고 네. 유튜브 이런 데도 출연하시는 게 거의 없는데 이 실리콘밸리에서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닦아오신 노하우들을 이렇게 후배들한테 전달해 주시는 과정에서 원래 많이 하시잖아요. 뭐 실리콘밸리 한국인 뭐 이런 행사들도 있고 많이 하시는데 멘토의 역할을 완전히 180도 바꾸게 된 계기가 하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한 대학교에서 강연하실 때 그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사들이 쭉 있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 한 6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화장실에 갔어요. 네. 긴장이 되잖아요, 사실. 그쵸, 이제 학생들 앞에서 네, 한 발표하셔야 200명 가까이 100명 아, 넘었었나? 네. 200명 됐는데 네.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사실 그런 자리에서 이야기할 기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화장실에 갔어요. 네. 근데 친구들이 거기서 제가 누군지 모르고 네, 네. 아직 등장 안 하셨으니까 네, 모르고 막 이제 세상에 처음 듣는 욕을 막 하고 막 지들 잘난 척 하려고 왔냐, 공감 안 간다 약간 네, 이런 뭐 자기 잘난 척 하려고 왔네. 네. 뭐 이제 여러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네. 같이 이제 뒷담화를 하는 거죠. 연사욕. 연사욕이죠. 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동원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학교 행사에. 내가 왜 몇 시간 동안 잘난 사람들 잘난 척하는 거 들어야 되냐 좀 화가 났군요 친구들이. 네, 그래서 이게 내가 나쁜 짓 하러 온 사람이구나. 나는 학생들한테 4시간 내서 도움을 주려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거 나쁜 짓 하는 거네. 4시간 들여서 도움 주려고 왔는데 어떻게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애들 시간 뺏는 짓 하고 있네. 약간 시간 이런 뺏고 느낌.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희망 고문하고. 네, 저는 원래 제 장점이 네. 알면 실행한다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나는 이건 너무 후회가 남을 것 같아. 내 인생에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올라가서 네. 완전 다른 얘기했죠. 준비했던 거랑 전혀 다른 이야기. 뭐 어떤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네. 되게 좀 자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네. 친구들한테는. 야, 너희 내가 여기 왜 온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네. 나 실리콘밸리 자랑하러 온 거 아니야. 너희 내가 삼성 어떻게 들어갔는지 2번 어떻게 다녔는지 이런 거 알고 싶지 않아? 그게 다 방법이 있더라고.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아닌 부분이 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진실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화가 나서. 제가 원래 말도 빠르고 네. 또 목소리도 커요. 네. 그래서 좀 제가 열변을 토한 거죠. 그 화가 나신 포인트는 네. 어떻게 저한테 화가 났어요. 내가 왜 이런 마음가짐으로 왔었지라는 네, 건가요? 그리고 저는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네. 학생들에 대한 원망은 없으셨습니까? 원망할 게 뭐 있어요? 맞는 이야기인데. 실리콘밸리에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필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네. 지금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뭐 모임까지도 완전 만드셨잖아요. 명함을 이렇게 돌려주십니까? 이렇게 한번 강연하시고 나면? 뭐 링크드인, 페이스북 다 연락이 오죠. 그래서 명함을 주는 경우보다는 마지막 슬라이드에다가 제 뭐 페이스북 주소나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컨택을 연결해주면 연락이 오고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울면서 하는 친구도 있고요. 학생들이 코딩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다 포기하거든요, 사실. 그런 걸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던 거죠. 오늘 바로 촬영을 하시고 미국으로 돌아가시는데 출연을 결심해 주신 것도 사실은 그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퍼블릭으로 안 나오시는데 좀 양지로 나오셔야 또 많은 분들이 도움도 주실 수 있고 하니까 이 결심을 해주시게 된 건데요. 그 모임이 좀 어떤 모임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강연을 하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제 그 레벨까지도 가지도 못해요. 코딩할 수 있는 레벨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요. 포기하면 영원히 안 보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은 제가 그쪽을 전공을 안 해봐서 그런데 전공자가 그래요? 전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상당수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 상위권 대학 친구들은 좀 아닐 수 있지만 이제 자기 자존감도 낮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에 대한 그런 믿음도 부족한 친구들은 많이 포기하죠. 그래서 이런 친구 너무 안타까웠던 거고. 그럼 그거는 보통 한국에 오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 실리콘밸리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전부 이제 온라인으로만 하는데 이게 과연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세요. 온라인은 안 돼. 기본적으로 와서 해야지. 근데 그렇죠. 제가 해보니까 이게 온라인이 더 효과적이더라는 거예요. 실리콘밸리로 와서 하는 프로그램도 제가 어떤 회사에서 조인해서 해봤는데 별로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온라인으로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더 낫더라.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시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멘토의 역할, 후배들한테 계속적으로 경험을 나눠주는 역할들을 하셨던 거군요. 저는 좀 궁금한 게 그거를 지금 이제 모임으로 발전시키신 네. 거잖아요. 누군가는 나서지 않으면 네. 이게 모임이라는 건 네. 되지 않을 텐데 네. 그 과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걸 하고 싶어요라는 요청하는 학생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런 걸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잘하는 학생을 우리가 모집한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친구, 그리고 변화에 기미가 보이는 느낌 있는 친구들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모임은 실리콘밸리의 기업 운영 방식대로 이제 사람을 인터뷰를 보아서 뽑는 것처럼 그렇게 뽑는 거죠. 저희가 하고 있는 그룹은 18개 대학이 섞여 있고요. 해외 대학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학년들도 되게 다양하고요. 취업이 돼서 나가 있는 친구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공개적으로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한테 우리의 비전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네카라쿠 배당토에 갑시다. 아, 거기 취업해봅시다. 예. 네. 왜냐면 지금 내가 솔직히 상위권 대학에 있진 않지만 내가 왜 못 가냐. 나도 해볼 수 있다. 우리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죠. 하지만 거기까지 가봅시다 라고 해서 이제 다 모여서 네. 같이 진짜 열심히 합시다 라는 거죠.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과거에 공부했던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 프로그램에 하나씩 테스트도 해보고 녹여 넣어보는 거죠. 이 모임에 지금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분들은 어떻게 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테크놀로지 플러스 커리어라고 해서 테커라고 하면 되는데 사실 어디에도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퍼블릭한 거는 전혀 못하게 했고 학생들이 웹사이트를 만든다거나 페이스북을 운영하자고 했는데 못하겠죠. 아, 그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적은 소수의 인원이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가 모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만든 거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만으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좀 좋은데 취업을 할 때 우리 테커였다라는 한국에서 좋아하는 브랜딩 이게 또 필요하다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나올 때도 이런 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었지만 그래도 누가 알아야. 예, 알아야. 예, 그래서 앤드류라는 사람이 실리콘밸리인 사람이 데리고 정말 지지고 볶고 막 혼내고 막 울리고 했던 친구다라는 거는 알아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출연하게 된 거고요. 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제가 인터뷰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1, 2학년 때는 편입을 해야 되나 자퇴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 친구가 너무너무 많아요. 다 그렇죠. 3학년은 이제 2년 동안 고민하다가 3학년에 딱 왔는데 이제는 못 그만두죠. 예, 이제 전공을 시작했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 4학년 되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한 게 없고. 이제 그런 친구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 표현을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학생들이 주도로 만든 건데 테커 파트너스라고 만들어서요. 테커의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 파트너. 테커는 실제 운영진이 다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래서 푸시를 하는 거죠. 소위 저는 이제 그냥 검사만 하는 거예요. 검사만. 그리고 그 테커 파트너스는 테커에 있는 운영진 성과가 있던 친구들이 여기에 운영진으로 가서 이 친구들이 동아리처럼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아리가 한 학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여러 대학들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기가 다니고 있었던 학교 다니고 있는 학교 이제 여기다가 동아리를 하나씩 만들고 자기가 해보니까 이 효과가 있으니까 만들어지고 이 네카라쿠베당토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 저희 같은 사람도 다들 가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앤드류 박님께서 이 멘토로서 참여하고 계시는 요 모임 테커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좀 해주시는지 그거를 좀 한번 저희가 엿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제가 막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학생들 처음에 코딩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AI로 가요. 왜? 코딩 너무 어려우니까 AI 해보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AI 해보니까 AI가 만만치가 않아. 처음에 생각했을 때 AI가 좀 더 쉬운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제 판단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냥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본 거를. 그래서 코딩 왔다가 AI 가고 AI 왔다가 어디로 가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갑니다. 그게 좀 더 또 쉬워 보이나 보죠? 코딩 AI가 어려우니까 또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AI 하러 왔다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자격증으로 가는 거죠. 아주 작은 거부터 하자.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해보니까 사이언티스트가 뭐지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으로 가죠. 자격증을 땄어요. 해보니까 또 이거 어디다 쓰지? 데이터 이거 자격증 어디가 취업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또 하는 거죠. 왜냐면 스펙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격증으로 안 돼서 갑자기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딱 들으면 자기도 그랬다고 하는 동의하는 학생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학생들한테 레파토리처럼 얘기해요.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는 여기 코딩에서 끝내자. 코딩 한 마리 때려잡고 다른 거 다 때려잡자. 뭐 이런 표현이 조금 약간 저속하지만 하여간 코딩 먼저 하자.
그러니까 포기해서 도피성으로 넘어가지 말고 얘도 잡고 그 다음도 잡고 이렇게 다 잡자. 네. 그래서 코딩을 이제 잡기 위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언어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문법으로서 우리가 언어를 배우니까 영어가 안 됐던 거란 말이에요. 1형식, 2형식, 3형식. 맞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주어 동사. 사실 저 한국말도 뭐가 주어 동사인지 잘 모르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제가 학생들이 왜 힘들었나를 곰곰이 보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전 사실 코딩을 제가 배웠지 학교에서 그렇게 그닥 열심히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런데 영어를 회화로 배우듯이 코딩도 회화로 배워보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들으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코딩하는 문법 있잖아요. 네. 뭐 우리 대부분 다 뭐 int i equal 0 뭐 해가지고 for 뭐 루프 돌고 이렇게 하는 거에다가 네. 뭐 자바 시작하면 시스템 뭐 out print 뭐 이렇게 하면 끝나요 거기서. 네. 대부분 분들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흥미도 없고 지치고 학생들이 다 이제 번아웃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적은 잘 받았는데 내가 자바 코딩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네. 그냥 처음부터 네. 문법 우리는 몰라도 돼. 문법 하지 마. 네. 그냥 전체를 만들어. 네가 웹사이트를 만들든 이거를 전체를 다 만들어. 클라우드까지 다 올리고 서비스를 다 만들어봐. 모르는 처음부터까지. 게 돼요? 매니지먼트 관점에서의 기술인 거죠. 학생들이 인터뷰하면 조금 더 경험해본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거든요. 전원을 다 인터뷰를 해요. 제가. 해서 팀을 다 따로 구성하고 레벨별로 다 맞춰가지고 네. 분야별로 다 맞춰가지고 그 팀을 갖고 이제 각각을 만든 다음에 팀원들이 그걸 할 수 있게 이 프로그램을 경험해봤던 친구들이 이제 멘토로 들어가서 도와주는 거죠, 같이. 따로 코딩을 해주거나 이러지 않고 막히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이제 해결해 주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흘러갈 수 있도록 프로젝트가. 그리고 주 단위로 계속 발표시키고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좀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할 때 학생들이 과연 끝낼 수 있느냐 자포자기 하거든요, 대부분 다. 이거 어떻게 문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포자기 해요. 네. 그리고 엄청 많이 울어요, 네. 학생들이.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이야기가 네. 너희 이력서에 한 줄 쓰려고 뭐 온 거야? 뭐 이렇게 제가 그런 얘기를 네.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와요. 이력서에 한 줄. 보통 그러겠죠. 제가 들어가면 실리콘밸리라는 말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철저히 배제시키고 학생들이 계속 포기하지 않게, 그러니까 원혼을 하면서 계속 보완을 하는 거죠, 제가. 한 2주 동안 이제 계속 원혼해서 학생들이 정말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브레인워시를 시켜주는 거죠, 계속. 근데 그것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저 이거 하다가 막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멘토들이 이미 다 검증된 멘토들이에요. 제가 다 검증했던 친구들이고 잘하는 친구들이라서 기술적인 것들은 계속 같이 옆에서 붙어서 끌어가지고, 그리고 이미 뭐 리더들이 어느 정도는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를 선발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요. 과거에 경험했던 친구들이 또 이쪽에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한 번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2번, 3번 경험하게 만들어주면 이제 알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전체의 사이클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한테 이제 손잡고 야,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가 도대체 뭐야? 그렇죠. 이게 학생들이, 교수님들이 다 그래요, 저한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네. 학생들이 그게 말을 듣냐고. 네. 시험 봐도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학생들은 충분히 그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 제가 브레인워시도 하고 하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 레벨 이상 마인드셋이 올라가요. 처음에는 12시, 1시에 자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진짜 밤 꼬박 새기도 하고 자기가 뭔가에 빠져가지고 진짜 골방에 그 박혀서 막 하던 제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 학생들이 그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조금씩 되는 걸 느꼈을 때 또 그렇게 재미가 있겠네요. 그걸 보면서 학생들이 이제 자신감을 얻고 아, 나도 되는구나. 나라는 인간 이런지 몰랐는데 오, 내가 했어 이거를. 이제 그런 성취감을 얻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네.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예를 들면 뭐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팀워크를 올리기 위해서 네. 뭐 상금을 준다거나 나중에 10개 팀이면 네. 3개 팀을 뽑아서 돈을 이제 주는 거죠. 그 한 번 사이클을 돌아보고 나면 열심히 한다는 거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 몇 시간 자니라는 거를 제가 되게 많이 물어봐요. 이 사당 오락 예전에 이겁니까? 아, 사당오락은 아니에요, 절대. 놀면서 잠 안 자면 소용없잖아요. 네네. 제가 또 그렇게 물어보니까 줄여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대부분 다 7시간 뭐 이렇게 자는 것 같아요. 푹 자야죠. 네, 푹 자야죠. 8시간 자는 친구도 있고 네. 주말엔 쭉 자고 네. 그래서 한 12시쯤 일어나고 네, 네. 뭐 이런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 보니까. 저랑 비슷하네요, 학생들이.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창의력이나 뭐 융합형 인지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문제인데 네. 한번 정말 깊게 들어가서 정말 끝까지 가보지 않은, 바닥을 찍어보지 않고서는 자신감도 없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게 이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푸시를 하죠. 그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포인트를 우리가 두어서 확인도 하고 하면 뭐 스타트업 대표님도 모시고 뭐 당연히 교수님도 모시고 다른 분들도 이제 모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5주요? 거의 이제 5주, 6주 정도를 하는데 5주에 끝나고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이제 하는 거거든요. 결과물이 나와요? 네, 다들 깜짝 놀라세요. 저도 깜짝 놀랄 만큼 나오고요. 스타트업에 팔린 적도 있고요. 거기서 만든 게요? 네. 왜냐면 지금 굉장히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단순히 과연 될까? 예, 됩니다, 진짜. 학생들은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여기는 특히나 자의적으로 온 친구들이잖아요. 학교에서 시켜서 아니고 엄마가 시켜서 아니고 내가 한번 네카라쿠베 당토를 가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자의적으로 온 거니까 훨씬 더 힘든 과정을 시키더라도 그걸 울면서도 따라오는 거군요, 친구들이. 네. 프로 70%는 네.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와요. 학교에서 그런 방학 동안에 그런 걸 개설하잖아요. 그럼 오는 친구가 있고 네. 나머지 친구는 진짜 자유적으로 와요. 근데 그 학교에서 개설을 하는 것도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많은 친구들 진짜 말 그대로 이력서 하나 쓰려고 오는 친구가 네, 대다수고 그리고 AI 안 한다고 하면 나가는 친구가 되게 많아요. AI를 안 하는 건 아닌데 AI를 언급을 못하게 하는 거죠, 최대한. 왜냐하면 우리는 코딩 가자. 그럼 이렇게 부트캠프를 한번 하고 나면은 모두가 이 테커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굉장히 타이트하게 네. 하고요. 저희가 좀 이제 커진 상태라서 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운영진들이 자율적으로. 갖고 있고요. 멘토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미 다 그 친구들은 기경험자이고 직장 다니는 친구도 있고 다양해요. 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 이 친구들이 결정을 하고 자기하고 같이 하면 좋을 친구들을 말 그대로 실리콘밸리에서 인터뷰 봐서 디브리핑 미팅 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뽑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그런 걸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알려줬고 뽑힌다고 그래서 머무는 게 아니고요. 무상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그 비용들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이제 그런 돈을 가지고 이번에 후드티를 했는데 텀블러 네. 뭐 티셔츠 이런 걸 만들어요. 학생들한테 주고 이 학교에 입고 다니고. 홍보가 또 되고.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네. 학생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그런 거를 이제 다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학생을 뽑고 어떤 학생을 뭐 멘토를 시킬지 뭐 운영진을 할 건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그리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거고 왜냐하면 저는 궁극적으로 테커는 자발적으로 모인 친구들이 실리콘밸리의 프레임워크를 앉혀서 소프트웨어 공부를 하는 뭐 코딩 스쿨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코딩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지만 제가 나이 먹고 알게 된 커뮤니케이션 스킬, 리더십, 말하기, 글쓰기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이 내에서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러 다녔을 때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보기에 남는 거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더라. 말하기, 글쓰기, 수학, 논리력 이런 것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고도화돼서 이제는 너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가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운영 방식을 그런 식으로 취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근데 네카라쿠 배당토에 들어갈 때도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죠. 어필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당연하죠. 여기 프로그램 하고 났다고 하면 이제 인턴들을 원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발음 좀 알려져가지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성과를 잘 냈거든요. 이게 쉽게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 뭐 비보이 이런 데도 보면 무슨 크루 있어. 그 크루 출신이면은 좀 어느 정도 실력이 검증이 돼 있고 이런 것처럼 테커도 이렇게 좀 아름아름 실력을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테커의 슬로건은 네카라쿠베처럼 우리나라에서 능력 있는 개발자가 되자라는 거라고 하면 그래도 실리콘밸리에 가보고 싶은 야 진짜 나도 되나? 나도 영어 못하고 이거 진짜 할 수 있나? 그런 분들한테 그럼 실리콘밸리에 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저한테는 너무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고요. 그리고 답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많이 오세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경력을 쌓으시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비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신분 문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또 보면 잘하는 분들은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좀 모셔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 모든 걸 다 알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좀 더 쉬운 방법, 일반적으로 오는 방법들은 대학을 미국에 진학을 한다거나 사실 그렇게 와서 오는 건데 저는 사실 실리콘밸리에 다 갑시다. 실리콘밸리가 답입니다. 절대 생각 안 하고요. 저는 사실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한국에는 적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둥글둥글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기회가 있다.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봤을 때 저 같은 백그라운드, 저 같은 좀 약간 못난 사람은 살짝 조금 적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지금은 그렇게 뭐 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서울대 카이스트가 아니고 좋은 학교 나오신 분들은 보통 석사, 박사 한국에서 하고 또 거기에 뭐 포닥도 하러 가시고 뭐 이런 케이스는 또 뭐 실리콘밸리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외국 생활을 많이 해서 영어를 엄청 잘해서 나는 거기 가서 일하나 한국에서 일하나 비슷하신 분들도 뭐 좀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래도 집에 좀 돈이 있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대학교를 아예 거기로 가거나 그런 여유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세 개를 딱 제외하고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아까 스카웃돼서 가거나 한국에서 좀 일을 해서 내 경력 쪽에서는 자신감이
생기는 게 좀 먼저겠네요. 네, 그렇죠. 가시는 분들 보면 한국에 뭐 지사도 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외국 네. 기업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가는 분도 봤고요. 미국 가가지고 신분 해결을 하고 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신분을 해결하는 그 과정이 내가 진짜 실리콘밸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시간을 제대로 보낼 수 있으면 사실 살아남는데도 지장이 없는데 만약에 적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못 버티면 생활이 어려울 수 있죠. 네, 오늘 정말 한편의 대소사실을 들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여태까지 제가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던 분 중에서 저보다는 훨씬 더 엄청 대단하신 분이지만 그래도 약간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금 커리어를 개발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저도 서바이벌 하려고 열심히 이제 뛰어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네. 전 여기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네, 그렇게 네, 하고 있는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정답이라거나 그렇게 뭐 되게 돼서도 안 되고 또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그냥 조용히 그냥 학생들 그 나름 보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도와주고 하면 네.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지금 이제 되게 감명 깊은 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제가 좀 자랑을 좀 하자면 제가 새벽 3시 반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한국에. 학생들이 새벽 3시 반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던 거죠. 네. 플래카드 들고 서 있다거나 누가 보면 연예인 온 줄 알죠. 네. 좀 그런 데 볼 때 고마워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있습니다. 뿌듯하고 또 그 친구들이 어디에 취직을 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또 네. 뿌듯하실 거고 네. 그 도전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뿌듯하실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조금씩 연차가 차지면서 그 시가 너무 요새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젠가 한 번쯤 뭐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거를 요새 점점점 그게 좋아지던데 그 뜨거움을 약간 후배들한테 맛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고 그게 나중에 굉장히 그 친구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일 해주시는 것 같고 그 덕분에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셔서 모시게 됐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후배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고 테커 점점 더 커지고 지금 보니까 다른 버전의 또 테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오늘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게 되고 나면은 또 나중에도 또 한번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